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업은 여기부터 시작이세요. 교재는 60페이지. 여기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그래서 60페이지 제일 먼저 보실 게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순서는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인데 요 수익 비용 쪽은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앞쪽에서 많이 다루고 분개할 때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익 비용은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을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실 게 자산인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하고 그 재화하고 뭐요? 채권. 그래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하고 뭐요? 무채물. 그래서 유채물은 만질 수 있는 거, 무채물은 못 만지는 거. 그래서 만질 수 있냐 없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치. 그래서 가치 그러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돈적인 가치가 있느냐. 근데 요거는 이제 자산에 대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계에서는 요게 중요해요.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이건 쪽지 시험은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프로그램에 있거든요.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안 외울 겁니다. 근데 왜 안 외우냐면 그거 아니어도 외울 게 산더미예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1년 안에 어떻게 되느냐, 1년 동안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1년 이내에 없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앞에다 적어 드릴 테니까 요게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한번 맞춰 보세요. 첫 번째로 현금. 이거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유동이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현금 받으면 몇 년 안에 써요? 1년 안에 쓰죠. 솔직히 1년도 안 걸리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자동차.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한번 사면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그래서 그거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유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본인의 그 경험담하고 연결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동차 사면 무조건 1년 안에 팔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새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1년 안에 팔아요. 그래서 차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중고차 중에 1년 안 된 차들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종종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새 차는 새 차인데 얼마 안 된 새 차죠. 그런 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형이 저거 하거든요. 카센터.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차들이 종종 들어온대요. 근데 이제 왜 들어오냐면 둘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돈 문제 아니면 아니면은 진짜 새 거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타고 바꾸고 잠깐 타고 바꾸고. 그래서 핸드폰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1년마다 무조건 바꿔요. 그런 분도 있어요. 핸드폰 자체도. 그래서 약간 좀 새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반대라 전 새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차는 더 심해요. 왜냐면 저 그걸 못 하거든요. 차 관리나 이런 거.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보면 얼마 전에 차 사신 분이 계세요. 맨날 닦고요. 왁스질하고 맨날 닦고 계세요. 근데 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도 중고차 끌고 다니고 있지만 다음에도 중고차로 살려고요. 전 그게 자신 없어갖고.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기간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요거는 판매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당자가 파는 걸까요? 재고가 파는 걸까요? 찍으십시오. 뭐가 파는 거예요? 재고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가시면 재고 파악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판매할 거 얼마나 남았느냐. 그걸 이제 재고 파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고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판매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상품 설명드렸잖아요. 상품은 사다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파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왜냐면 대부분 회사가 1년 안에 팔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동자산은
1년 안에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고자산은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건데 몇 년 안에 파는 거예요? 1년 안에. 왜냐면 유동자산 쪽에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잘 되는 파트도 있는데 분명히 헷갈리는 파트들도 있어요. 그게 절대 잘못되신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자격증 때문에 2달 안에 이걸 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되게 양이 많은 공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지금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에. 그래서 양이 이게 절대 적지 않아요. 저희가 배우는 전산회계 1급만 봐도 학교 가서 배우시려면 한 1년 정도는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아시잖아요. 학교에서는 빨리 나가야 천천히 나가요. 천천히 나가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배워야 저희가 시험 볼 수 있는 범위까지 가는 거고 저희는 단기간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2달 안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지 뭐 딴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대문 2급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로 치면은 한 1년 반 정도 그 다음에 단연제로 치면은 한 2년 정도는 배우셔야 시험 보는 범위까지 진도가 나가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들 죄송하지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쪽 회계 파트 하시는 교수님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대부분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큰 의미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맨날 자기 자랑만 해요. 저희 교수님 중에서도 한 분은 맨날 그 얘기예요. 저기 주차장에 저기 차 보이냐고, 자기가 요번에 소송 걸은 거 해결해 줘갖고 차 선물 받았다고, 그 다음에 수수료로 5천만 원 받았다고. 아니 받으면 본인이 받은 거지. 그리고 한두 번 자랑하면 이해는 하죠. 맨날 얘기해요. 그리고 맨날 와갖고 책만 읽다 가고. 그리고 내가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야 저렇게 책 읽고 몇백만 원씩은 받아갈 건데 내가 책 읽어도 저거보단 잘 읽겠다. 왜냐면 교수님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툭 하면은 휴강해요. 솔직히 기분은 좋죠. 수업은 안 들으니까. 근데 내가 낸 등록금으로 치면은 뭐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죠. 근데 참고로 저희 쪽은 등록금이 아직 세진 않아요. 왜냐면 뭐 써봤자 컴퓨터실밖에 안 쓰잖아요. 대부분 강의실이고. 그래서 등록금이 아주 센 과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돈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또 비유동자산은 4가지로 나누어져요. 거기엔 안 나와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마지막으로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이제 자산은 총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인데 안 외울 거예요. 쪽지 시험도 안 봐요. 근데 그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요거 프로그램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 여기 가시면 요거 종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론 실기를 같이 보는 시험이라 실기 프로그램에 있는 거 어디 가서 뒤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론 따로 실기 따로 보잖아요. 그런 시험은 이거 여기 가면 있는데 근데 프로그램은 못 만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양쪽을 다 한 번에 보기 때문에 그게 좀 장점?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어저께도 설명드렸듯이 그놈의 70점. 그건 이제 최대 단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투자 자산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투자 목적으로. 그래서 투자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주식하고요, 부동산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도 알잖아요. 개인도 투자 목적으로 주식하죠. 그 다음에 뭐 하죠? 부동산 사잖아요. 근데 뭐 투자 목적도 있고 거주 목적도 있죠. 그건 뭐 이제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형의 뜻이 뭐죠? 유형. 뭐가 있다? 형태가 있다. 그래서 무슨 자산이라 그래요? 유형. 무형은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는 갈 곳 없는 분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갈 곳 없는 분들을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총 6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볼 파트가 무슨 자산이세요? 당좌 자산입니다. 일단 거기 60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인데요. 거기 효익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효과 플러스
이익을 합쳐서 효익이라고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 현금을 끌어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을 가지고 미래에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거나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현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래에 일정한 효과라던가 이익 창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효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실 게 유동자산인데요. 앞으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인데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보냐면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기준이에요. 회계는. 그래서 제가 결산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이내에 요게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좀 자세하게 봅니다. 회계에서는. 그래서 유동 그러면 머릿속에서 1년 이내야 라고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 당좌자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울 게 당좌자산인데요. 항상 회계의 1번 타자는 돈이에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는 이제 내일 볼 쪽지 시험의 내용입니다. 내일 볼 쪽지 시험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이거는 종류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종류 물어봅니다. 그래서 종류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류는 어떻게 되냐면 통화 및 통화 대용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거 갖고 잘 내요. 3개월. 막 3개월을 막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쉽게 내면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솔직히 시험 맞추는 게 주목적이지 실무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컴퓨터들이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통화. 우리나라 통화 단위가 뭐죠? 원입니다. 맞죠? 우리나라 통화 단위는 원이에요. 그래서 통화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화하고 뭐요? 지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주화는 10원부터 얼마까지 있죠? 500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10원짜리 없애기. 왜냐하면 10원 만드는데 30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10원짜리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로 계속 테스트 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은 교통카드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신용카드에다 뭐 보너스 점수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원짜리를 없애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10원짜리 하나로 살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맞잖아요. 봉투도 50원이고. 예. 옛날에 뭐 어렸을 때야 뭐 10원짜리 하나 들고 가면 뭐 그 조그만 껌 하나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원짜리의 사용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국가에서 현재 10원짜리는 없애려고 노력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아직 우리나라 화폐 단위에 10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그건 있더라고요. 한 1년 전인가? 버스에 50원짜리였나 10원짜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다들 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전 보고 죽긴 했어요. 네. 왜냐면 화폐의 가치가 되게 현저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10원짜리네 그리고 그냥 다들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워서 제가 갖긴 했죠. 그 다음에 지폐는 현재 1,000원부터 얼마까지 있죠? 5만원.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만원짜리 나올 겁니다. 맞죠? 왜냐면 계속 화폐 단위 인플레이션 중이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에 만원짜리 하나 들고 마트 가면 살 게 없어요. 네. 과자 2개만 사도 좀 큰 거 사면은 만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화폐 단위가 아마 10만원짜리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10만원짜리는 없죠. 5만원짜리까지. 저희 꼬맹이 주특기가 아빠 5만원 주세요. 이제 9살이신데 심사임당님을 사랑하세요.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 나보다 더 돈에 그거 되셔서 자기 돈 쓰는 건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자 가게 가자 그래갖고 과자 가게 갔는데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산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돈으로 사야 될 거면 100원, 200원짜리 짓고요. 엄마 아빠가 사주잖아요. 그러면 3,000원, 5,000원짜리 지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네구나. 근데 확실히 느꼈었던 게 예전에 어렸을 때 한 4살 때였나 5살 때 마트에 갔는데 그 인형이었나? 어쨌든 그런 거 쭉 있는데 다 세일하고 하나만 세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고 싶은 거 사라. 설마 10개 중에 9개가 세일하고 하나가 세일 안 하는데 그 하나를 집겠냐 그랬는데 뭐를 집어요? 그 하나를 집어요. 그래갖고 야 얘는 왜 그렇게 파는지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건 비싸게 팔고 덜 팔리고 안 좋아하는 건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만원, 10만원짜리 생길 건데 누가 거기에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심사임당 이후에. 원래 후보 중에 한 분이 누구셨었죠? 10만원짜리 나오면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그 이후로 그 얘기는 쏙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 10만원짜리가 분명히 생기긴 생길 겁니다.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게 이제 통화고요.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 요거는 돈 대신 쓸 수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표예요.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자기압 수표 있죠. 자기압 수표는 누가 발행해요? 은행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남이 발행한 수표는 우리 회계에서는 현금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표 받으면 현금처럼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리고 종류는 거기 밑에 있어요. 교재 밑에. 그래서 뭐 자기압 수표도 있고 송금 수표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계 수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등. 거기 다 있어요. 밑에 밑줄 다 쳐져 있고. 그래서 우리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봅니다. 근데 요즘엔 송금 수표 그렇게 많이 그 송금 수표는 거의 안 써요. 그리고 가계 수표는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예요. 근데 요즘에는 명칭은 있는데 거의 사장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언제 유행했었냐면 IMF 전에. IMF 전에는 이자율이 되게 높았어요. 막 15% 막 이랬어요. 그리고 저 아시는 분 중에도 저기 5억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낚시하러 다니시는 분 계셨어요. 왜냐면 5억이 10%만 잡아도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자율이 되게 높으면 솔직히 돈 있는 사람들은 일을 꼭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자만으로 해도 그냥저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3%라고 치면 5억이면은요 1,500만 원이에요. 1,500으로 생활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왜 가계수표가 사장됐냐면 이게 IMF 터지고 나서 개인들이 좀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를 했냐면 막 술집 가서 술 먹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 근데 이걸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은행 갔더니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돈이 없대. 그러니까 개인 막 부도나고 막 개인 파산나고 이런 게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요즘에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IMF보다 더 힘든 것 같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잖아요. 현재. 돈이 돈 같지 않은 시대잖아요. 요즘 1억은 돈처럼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서 1억은 옆집 강아지 이름이야. 가 될 것처럼 진짜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가고 있어요. 특히 대출 받거나 이런 빚지는 거 관련돼서도 과거보다 빚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 그래야 되나? 꺼리낌이 없다 그래야 되나? 안 무서워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한 방이면 갚을 수 있다. 약간 한탕주의. 솔직히 주식하는 것도 한탕주의고요. 코인도 한탕주의고. 저도 복권하지만 복권도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잖아요. 한 번만 되면 되니까. 근데 그 한 번이 나한테 잘 안 와서 그렇지. 근데 최근에 어쨌든 한 분 부럽더라고요. 로또 복권 한 군데에서 1등이 5개 나왔다면서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한 명이 5개를 똑같이 찍지 않았냐. 그럼 20억씩 해서 5개면 몇 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세금 쪄도 한 70억 정도는 남으니까 괜찮죠. 그래도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한 번으로 5개 다 찍는 겁니다. 왜냐면 기왕 1등 되면 내가 다 가질래. 근데 중요한 건 1등이 잘 안 되죠.
저도 지금 10년째 사고 있는데 10년 더 됐구나. 어쨌든 초창기부터 사고 있는데 전 4등도 한번 못 해봤어요. 4등 얼마죠? 5만 원이죠. 왜 5만 원이에요? 5만 원까지 세금 안 냅니다. 네. 근데 요번에 3등도 금액이 제가 알기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복권 관련돼서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계수표는 그런 좀 예전에 안 좋은 점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발행을 잘 거의 안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편한 증서는 뭐냐면 우편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이거 들고 은행 가면은 돈하고 바꿔주겠다. 그래도 요거는 이제 대부분 저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한테 세금을 뭐 더 내거나 잘못 냈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종이로 해서 날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거 한번 회사 다닐 때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걸 배우잖아요. 예, 저희 회사가 수출하는 회사였었는데 환급이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냐면 1억 정도의 환급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원래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통장으로 신고하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담당자분이 통장으로 신고를 안 해서 이걸로 온 거예요. 우편한 증서로. 예. 그래서 우편물로 왔어요. 등기로 해갖고 이거 들고 우체국이었나? 거기 가면은 1억 하고 바꿔주겠다. 그래갖고 이거 들고 이제 갔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회사가 쓰는 은행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저도 그때 와 이거 참 날강도구나라고 느꼈었던 게, 1억을 내가 들고 올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해야 돼요. 근데 1억 계좌이체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70만 원 수수료 줬어요. 70만 원인가 거의 5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좀 오래돼 갖고 어쨌든 50만 원 전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계좌이체 하는데 수수료가 좀 셌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 드렸죠. 어떻게 007 가방 하나 사서 들고 갈까요? 그랬더니 그냥 계좌이체 하라고.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큰 금액 들고 다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가 과거에 이제 치매가 걸리신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은행에서 돈 갖고 나오시다가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충격을 받으셔서 치매가 좀 세게 오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큰 금액은 계좌이체하는 게 가장 어때요? 안전하긴 합니다. 아마 호주머니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1000만 원 넣고 다니면 불안해서 못 다닐걸요, 동네. 진짜 불안해요. 1000만 원도 필요 없어요. 한 100만 원 정도만 호주머니에 한번 넣고 다녀보세요. 아마 계속 넣을 거예요, 손이. 예, 잘 있는지 안 있는지. 그래도 요즘에 카드로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건 뭐냐면, 배당은 이거 하시는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주식.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예, 그래서 일명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데 그걸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배당 받기 위해서. 예, 왜냐면 대한민국도 과거보다는 배당하는 비율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괜찮은 회사 잘 해놓으면은 배당금으로만 해도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끔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때 배당금 랭킹 1위가 누구셨어요? 이건희 씨였어요. 네, 그 이건희 회장님이 신문에 나왔었는데 한 3천억 정도? 3천억에서 5천억? 배당금으로만. 네, 딴 거 없이. 그리고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은 무보수로 일을 하셨었어요. 보수 없었습니다. 월급 안 받았었어요. 왜냐면 배당금으로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랭킹 2위가 현대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개인으로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엔 그 얘기 뉴스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우리가 공채라는 건 공공기관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사채는요, 회사한테 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 이쪽이 인기래요. 주식 쪽보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쨌든 그 레고 사태가 있었잖아요. 한번 크게. 그 이후에 사채 시장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번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뭐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20%로 발행한 적도 있었대요. 이자율 20%. 그러면 5천만 원이면 20%면 이자만 1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발행한 적도 있었대요. 하도 안 팔리니까. 그래서 공채, 사채, 그 다음에 뭐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뭐라 그래요? 지방채. 그래서 한때 지방채 랭킹 1위가 어디였죠? 여기요. 인천. 근데 지금은 1등 아닙니다. 지금 1등은 강원도예요. 왜냐면 강원도가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하셨죠? 네. 그래서 인천이 1등이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에서 뭐 했었었죠? 네, 아시안게임 했었죠. 아시안게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쓰셨죠. 한때 지방채 랭킹 1위셨는데 현재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더라고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려면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뉴스에 나와요. 근데 2, 3등이 되면 대한민국은 잘 안 나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올림픽 때에도 보면 와이프랑 이제 TV 보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2등인가 3등 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위아더 월드라 그것만 봐도 울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 반대예요. 저는 내가 있어야 남이 있는 건데 저희 와이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남이 있어야 내가 있는 사람이라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메달 따잖아요. 그것만 봐도 펑펑 울어요. 근데 이제 우는데 제가 이제 좀 재수없는 얘기를 한번 했죠. 야, 쟤 2등 했지? TV 안 나온다? 한 번 나왔어요. 처음에 입국한 다음에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안 나와요. 몇 등만 나와요, 대한민국은? 1등만 나와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래서 인천 얘기도 과거보단 덜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인천 얘기 잘 안 나와요. 맞죠? 요즘에 이제 대부분 나오면 서울 집값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지방 인구 줄어드는 거, 요즘 그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쁜 건 1등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기왕 1등 할 거면 좋은 거 1등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공사채 이게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 빌리면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되죠. 그래서 이자표 이게 뭐냐면 여기 이자 준다라는 문서예요. 그럼 이거 들고 가면은 뭐하고 바꿔줘요? 돈하고 바꿔줍니다. 근데 요즘엔 솔직히 대부분 다 통장으로 넣어주죠. 뭐 이런 거 들고 은행 갈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있어요. 요구불 예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그래서 적금은 예금 아닙니다. 요구불 예금 아니에요. 왜냐면 적금은 자유롭진 않잖아요. 내가 넣어야 되는 횟수라던가 넣을 수 있는 금액이라던가 이런 게 정해져 있죠. 대부분 은행에서 이자율 많이 주는 것들은 대부분 미끼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트도 그렇잖아요. 할인해 주는 거 몇 가지 있죠. 대부분 그거 다 미끼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많이 센 것들은 뭐 기간이라던가 넣을 수 있는 금액이라던가 이런 게 좀 대부분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때 저기 이자율 2%일 때 수협이었나 축협이었나 어떤 곳에서 5% 준다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 막 새벽부터 줄 서갖고 그거 가입한다고.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은 못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제한을 걸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식으로 좀 제한을 걸어서 생각보다 이자가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은행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려줄 때는 5%인데 은행 이자는 2%. 예전에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거지. 안 남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부할 때는 요구불 예금은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가서 통장 만들면 요겁니다. 보통 예금. 근데 최근에 통장은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주변 분들 얘기에 의하면 통장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갖고 가야 될 서류들이 많다고 가면 갈수록. 근데 그놈의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이제 더 위험한 이유가 옛날에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했다 그러면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한테 보이스피싱 하고 있잖아요. 또 저도 한번 받은 적 있어요. 보이스피싱 초반에 받았는데 이게 저는 보이스피싱이라고 100%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어눌한 기계 목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들어도 이거는 장난치는 것 같아. 그래서 딱 끊었는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뒤통수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 들어갔고 이게 뭔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도 보이스피싱 한참 유행할 때 남편분이 2,000만 원 송금했잖아요.
그때 한참 저게 유행했었거든요. 애기 목소리. 그래고 애들 울면 목소리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손주를 납치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당하신 거죠. 근데 왜 2천만 원만 보내냐면 통장에 1억인가 있었대요. 근데 2천만 원 한도라 2천만 원까지만 보내셨다고. 한 달 동안 누워 계셨대요. 저걸 죽이네 살리네 하셨다라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잘 사는 분이셔서 그나마 당연히 2천만 원이면 잘 살아도 큰 금액입니다. 근데 그나마 좀 타격은 일반적인 집보단 덜하긴 하셨죠. 왜냐면 사돈 되시는 분이 저기 연안부두에 주차장 주인이시래요. 그리고 빌딩이 2채인가 3채 있으시고 그런 집들도 있긴 있죠. 제 주변에도 돈 많은 놈 하나 있어요. 저기 부천역 쪽에 지금 빌딩은 할머니 건데 조금씩 이제 받고 있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10억 정도 물려받았대요. 조금씩. 그런 놈도 있고. 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소일거리로 저기 장난감 팔아요. 취미가 그런 거 모으는 거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근데 저하고는 딴 세상 얘기라 그냥 가끔씩 놀러는 가는데 장난감도 더럽게 비싸요. 로봇 조그만 거 하나에 50만 원, 100만 원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난감 아닙니다. 그 있잖아요. 연예인분들 보면 양현석 씨나 어쨌든 그런 사장님들 보면 뒤에 막 진연되어 있는 로봇들 있잖아요.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거예요. 갈 때마다 그 생각하죠. 하나씩 훔쳐올까? 하나만 훔쳐와도 50만 원인데 잘 훔치면은 비싼 건 500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올 때에는 200에 나왔는데 이게 희귀한 물건이라 500까지도 팔리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요거 잘 봐두세요. 선일자 수표.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선일자 수표는 요거는 좀 이따 배우는데 어음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일자 수표는 요 뜻이거든요. 수표를 어음처럼 사용하는 거를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그래서 수표는 수표인데 어음처럼 쓰기 위한 수표를 선일자 수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월 9일이잖아요. 이 선일자 수표가 뭐냐면 뭐 3월 1일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표는 발행하면 그날 돈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날짜를 미래의 날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는 게 아니고 그 날짜 되면 써달라. 그래서 3월 1일 되면 요 수표 가지고 돈하고 바꿔라 라고 해서 미래의 날짜로 수표를 발행한다. 그래서 무슨 수표라 그래요? 선일자 수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일자 수표란 실제 발행한 날 이후의 날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월 9일이잖아요. 미래의 날짜로 3월 1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표상의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수표지만 실제는 뭐예요? 어음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어음 배우는데 우리 어음을 약속어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월 9일이지만 3월 1일이라고 써 있으면 몇 월 며칠 날 돈으로 교환해라. 3월 1일 날. 그래서 약속한다 그래서 약속어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희 회계에서는 약속어음이라고는 안 써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약속한다 그래서 약속어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62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기압수표 10만원짜리. 그래서 요거 들고 가면 10만원하고 교환해주죠.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요렇게 이제 증서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63페이지 당자차월 잠깐 볼게요. 무슨 차월이요? 당자차월. 당자차월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들 요즘 들어보셨을 건데 마이너스 통장.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당좌예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통장은 통장에 있는 금액까지만 뺐을 수 있죠. 맞죠? 근데 요 금액에서
마이너스가 돼도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통장을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0이 되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돼도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 마이너스 통장은. 그래서 신용대출입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 세요. 그래서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과거에 한번 전체적인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10%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평균 10% 정도. 근데 그거보다 뭐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이제 통장에 돈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당좌예금 통장도 당좌예금에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까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통장을 만들 때 담보를 잡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잡아서 얼마만큼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걸 당좌차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좌차월이라고 나오면 당좌예금에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부족할 때 은행에서 그만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좌차월도 그렇고 마이너스 통장도 그렇고 나중에 갚을 때 이자도 갚으셔야 됩니다. 원금만 갚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을 빌릴 때에 이자 계산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영끌족 나오는데 영끌족이 힘든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자율이 올랐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집값이 떨어지죠. 영끌족이 살려면 두 가지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자율이 낮고 집값이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두 개가 다 마이너스죠. 근데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저희 집이 바로 옆에가 검단신도시거든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직 안 들어온 집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거기만 지어요? 아니죠. 네. 지금 이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짓겠다. 그래갖고 최근에 뭐 400억인가 포기하고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400억을 내놓고 나온 거예요. 네. 왜냐면 자기네가 이거 건물 지어서 팔아갖고 원래 1,400억 받기로 했대요. 건물 짓는데. 근데 1,400억을 받는 게 아니라 400억을 내놓고 나왔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계산했을 때 이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지으면은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400억을 던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그쪽 건설 쪽에서 랭킹 2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잖아요. 14위라 그랬나? 결론적으로는 건설 쪽이 조만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건설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수출도 있지만 일명 토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데 그쪽이 안 좋아지면은 전체적인 경기도 어쨌든 조만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한 15년이나 20년 후 되면 실업자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 상황이잖아요. 네, 일본 공무원 제가 알기로 투잡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아예.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죠. 근데 문제는 일본보다 빨리 온다라는 게 문제지 항상. 그래서 저희 꼬맹이도 열심히 커가고 있는데 취업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민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예전에 저것도 했었는데 그 중국인 분들 비자 바꿔주는 수업이 있거든요. 한 4개월인가 한 적 있었는데 중국인 분들도 재밌어요. 대부분 이제 중국 동포 분들이신데 막 술 먹고 와서 수업 시간에 자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한 분은 또 뭐냐 결혼하신 여자분한테 찝쩍대다가 뺨 맞고 난 처음에 왜 싸우나 했어요. 그냥 갑자기 뺨 때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참 그 남자애가 미친놈이지. 그 여자분 결혼하신 여자분의 남편을 또 아는 놈이에요.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한국에 있을 때만 자기하고 같이 있자고. 그래서 막 욕하면서 두드려 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 상황인가 나 수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맞을 짓을 하긴 했더라고요. 한국 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어딜 가나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 근데 수업 시간에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당좌차월 나오면 무슨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이너스 통장. 근데 잘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시험에 당좌차월까지 그렇게 자주 나올 뭐라 그래야 되나 내용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그게 키포인트예요. 우리 3개월이라는 기간이 긴가요? 짧은가요? 짧죠. 우리 인생에 3개월이 뭐 길다면 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짧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 회계에서도 3개월 안에 끝나는 거면 길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처럼 쓸 수 있다? 현금처럼. 그래서 현금에다가 합쳐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회사들이 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에 방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저기 배달도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밀키트 시장도 문 닫고 있고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밀키트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코로나 시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밀키트 사다 먹었다라고 치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근데 잘 만들긴 잘 만들었더라고요. 음식점 맛은 안 나는데 그래도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는 괜찮아. 딱 그 정도 사이라 코로나 시절에는 많이 먹었었는데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그러니까 하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배달을 제가 가서 전 무조건 포장이거든요. 처음 한번 배달 시켰을 때가 저희 꼬맹이가 장난쳐갖고 차키를 가지러 갔는데 차키가 없어진 거예요. 어딜 뒤져봐도 없어. 있을 만한데. 그래서 일단 죄송한데 배달로 좀 해달라고 전화한 다음에 왠지 범인이 제일 것 같아. 그래서 구석에다 몰아놓고 저기 미안한데 아빠 차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숨겨놨다고. 그래갖고 또 쇼를 했죠. 애들은 약간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왠지 제가 범인일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는 짓이 평소하고 약간 다르긴 했어요. 몰래 가갖고 살짝 물어봤더니 저기 숨겨놨다라고. 그 다음에 66페이지 요거까지 보고 싶게요. 현금 과부족. 요거는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임시 계정을 가계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가짜 계정. 그래서 진짜 계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 계정인데 언제 쓰는 거냐면 이때 쓰는 겁니다. 현금이 많거나 적을 때. 우리 보면 원래 딱 맞아야 되잖아요. 장부에 10,000원이면 내 호주머니에도 얼마가 있어야 되죠? 10,000원만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장부는 10,000원인데 내 호주머니에는 9,000원만 있어. 아니면 12,000원이 있어. 이렇게 안 맞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안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장부에 10,000원이 있으면 내 호주머니에도 10,000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그럴 때 쓰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과의 뜻이 뭐죠? 많다. 그래서 많을 과자예요. 그 다음에 부족은 뭐예요? 적다.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적을 때 쓰는 계정인데 임시 계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찾아야 돼요.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다 맞춘 다음에 저기 어디냐 금고에는 10만원이 있어. 근데 장부에는 11만원이 있대. 그러면 10,000원 없어진 거죠.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못 찾았어. 그러면은 호주머니에서 얼마를 꺼내셔야 돼요? 10,000원을 꺼내서 일단은 메꿔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찾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했더니 수업 때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회사 다닐 때 200만원 메꾼 적 있대요. 원래 그렇게 큰 금액은 웬만하면 찾거든요. 근데 400이 빵꾸 났대요. 근데 못 찾아갖고 거기 부장님이 200 내고 본인이 담당자여서 담당이 200 내고 해서 400 메꾼 적도 있다라고. 근데 저는 10,000원 메꾼 적은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남자 격리였거든요. 회사 직원은 총 한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는데 500원 1,000원씩 남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맞추기 귀찮잖아요. 500원 1,000원을 들고 갔죠. 한 일주일 정도. 그랬더니 일주일에 봤더니 10,000원이 모자르더라고요. 대충 봤더니 내가 들고 간 게 거의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춰놓고 그 다음부턴 손 안 댔죠. 근데 원래 손 안 대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원래는 손 안 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종종 나오죠. 격리 직원이 얼마 삥땅 치셨다고. 근데 제일 슬펐었던 게 그분이 잘한 건 아닌데 좀 오래된 얘기긴 해요.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여자분이 한 1억 5천 정도 회사 돈을 횡령을 했어요.
그거 잡아갖고 너 뭐 하는 데 썼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BJ한테 별풍선으로 5천만 원 쓰고 아프리카 BJ한테 5천만 원 빌려주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너무 쓸쓸했대요. 근데 이 아프리카 BJ들이 돈 쏘면 오도방정을 다 떨잖아요. 막 누구님 그러면서 막 그랜절부터 해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돈으로 처음엔 쏘다가 이제 회사 돈을 뭐 한 거예요? 조금씩 가져다가 쏘고 BJ하고 친해졌는데 얘가 돈 빌려달라 그래갖고 또 횡령해갖고 돈 빌려주고. 근데 그 사람이 잘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게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돈 삥땅 쳐서 남자친구를 하나 만들지. 맞잖아요. 아니면 삥땅 안 쳐도 남자친구 만들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예전에 남동공단에서도 삥땅 치신 여성분 계셨어요. 한 2억인가?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회사 다니다 보면 약점이 보여요. 어느 회사든 어느 정도 약점이 보입니다. 아, 요쪽에서 빼려면 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반적이신 분은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우린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걸리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전 그런 건 많이 했었어요. 뭐는 많이 했냐면 우리 회사가 일이 없어. 근데 겁나 심심하잖아요. 그럼 맨날 커피 산다고 하고 마트 가갖고 시식은 열심히 했죠. 그리고 마트 가면 기본 조금만 돌면 1시간 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종이컵 한 줄 사고 들어가고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왜냐면 일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없는 회사도 안 좋습니다. 전 진짜 일 없는 회사도 다녀봤고 하루에 5분 일해요. 진짜로. 왜냐면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고 뭐도 없어요. 네, 열심히는 일하는데 뭔가가 없어. 회사가 성과가. 그런 데도 다녀봤고 또 한 군데는 10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밤 10시 전에. 근데 밤 10시엔 퇴근을 해야 돼요. 왜냐면 10시 차가 막차야. 서울로 다녔었거든요. 그런 데도 다녀봤는데 솔직히 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많으면 많아서 힘들고 없으면 없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7시간 정도 일 있는 회사가 제일 좋아요. 나도 사람인데 1시간 정도는 쉬어야죠. 근데 그런 회사 찾기가 어때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일도 되게 많이 해본 적도 있고 일을 거의 안 해보고도 살아봤는데 안 하면 안 해서 걱정. 우리 회사 내일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고 하면은 또 너무 많으면 뭐 때문에 짜증나냐면 쟤는 7시에 가. 난 10시 전에 가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근데 인정해주면 뭐해요? 내 몸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그만둔 적도 있고. 근데 참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뭔가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100% 맞는 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그거는 정해놔야 돼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맞으면 일을 하겠다 해서 저도 지금 여기가 100%다 맞지는 않은데 한 80% 정도 맞아요. 솔직히 돈적으로는 딴 데 가면 더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좋은 거는 저한테 약간 배려해 주시는 게 있어서 수업 없을 때 얘기하면 안 나오면 되거든요. 저희가 계속 수업이 있는 게 아니고 사이에 막 2, 3일씩 이렇게 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뭐 연차든 반차든 뭐 이런 게 쓰는 게 편하니까. 근데 회사 가시면 반차든 연차든 쓰는데 눈치 보이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건 좀 없어서 그리고 저한테 좀 혜택 주시는 것도 알게 모르게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지 100% 만족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회사 만들어도 100% 만족 못 할걸요. 왜냐면 100% 만족시키기에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거기에 얼추 맞으면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 100% 맞는 데는 없으니까. 그리고 회사 같은 거 알아보실 때 그런 건 좀 정해야 돼요.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 왜냐면 너무 안 맞는 데 다녀도 못 다녀요. 제가 그렇게 다녀봤으니까. 제가 서울에서 다니다 인천으로 이직할 때 연봉으로 1,000만 원을 줄이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월급에 통장에 돈 들어올 때마다 나 뭐하고 있지 그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뭐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금액도 정해야 되고 출퇴근 시간도 중요해요. 저 첫 직장이 왕복 5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10시에 회식을 하고 10시에 끝나잖아요. 집에 오면 새벽 1시에요. 막 1시, 1시 반 그래요. 막차 타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도 다녀봤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때는 이제 청춘이었고 첫 직장이니까 얼마나 또 화라산 같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그렇게. 지금은 왕복 2시간이에요. 제 집이 계양구 끝쪽인데
오면은 거의 1시간? 1시간 좀 안 걸리긴 하는데 얼추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 좀 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인데 요거 나중에 저희 이거 할 때 배울 거예요. 결산할 때. 그때 배울 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좀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결산 때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금 과부족은 돈이 많거나 뭐 할 때요. 적을 때. 그때 쓰는 거다. 요거 좀 봐주시고 거기 밑에도 써있죠. 잡손실 아니면 잡이익이라고 66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30분에 거기 단기 투자자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